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의 전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연세대학교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서재를 소개할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는요 신학관이에요. 신학관인데 원래 제 계획은 정문에서부터 오는 길을 찍는 거였는데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이고 그래서 오늘 이 건물 앞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여러분 오늘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를 꼭 보여드려야 돼요. 여기 왜냐면 여기 신학관 이름이 원두우 신학관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는요 제가 졸업사진을 찍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다시 와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장소이기도 하고, 이 원두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딱 밑에 보시면 영어로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유명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글 이름을 여기다 이제 따서 신학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오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긴장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은 서재이고 또 주인공이 계셔서 같이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약 서재를 소개할 분은 바로 이곳에 계신 분인데요.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의 구약 서재의 주인공은 바로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홍국평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우리 교수님, 연구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있던 연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방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 옆방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사를 와서 조금 그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 네. 몇 가지 다른 게 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식물이 있어요. 네네. 교수님하고 식물은 제가 생각을 좀 못 해봤는데. 그래요? 네. 식물,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뒤에 굉장히 특별한 게 보이는데요, 지금. 왜냐면 이걸 왠지 느낌상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벽에 펼쳐놓고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 느낌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 분석들 해놓은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뭐 아이디어 같은 것들 스케치하는 거고 메모해 놓고 이게 그냥 노트에 쓰는 거랑 이렇게 펼쳐놓고 보는 거랑 또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서 계속 브레인스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성서 내러티브 본문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 서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러티브 본문들 전체를 구조 분석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그 반복되는 모티프라든지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 그게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배열이 돼 있는지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거죠. 서재가 이 반대편에 있는데 우리 교수님의 서재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책들을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재로 또 가기 전에 또 이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지금 상 받으신 게 많아요. 상 받으신 게 우수 강의 교수상. 제가 교수님 강의 들었을 때는 매주 기도하며 들어가야 되는 강의였는데 지금 우수 강의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거겠죠? 뭐 대학원에선 강의를 안 하니까 이건 이제 학부 강의하면서 이제 주는 건데 뭐 별거는 아니고요. 학부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아마 저한테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요. 학부생들은 교수님 너무 좋아하고 대학원생들은 교수님 무서워한다. 그런 소문이 많았는데 학부생들만 잘해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학부생들은 내가 잘 케어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대학원생들은 스스로 잘 커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렇죠. 내가 키워줄 순 없죠.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부터 그러면 서재를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면 책들도 일단 그렇지만 이렇게 플라스틱에 쌓여 있는 책들이 있어요. 플라스틱에. 이거 왜 책들이 특별한 책인가요, 교수님께요? 뭐 특별한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들 보시면 다 오래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분은 교과서에서 진짜 봤던
데이빗 노엘 프리드만 네. 논문집인데 그런 것은 제가 유학 가서 요거 한 편, 두 편 있잖아요. 네. 그 유학 가서 첫 해에 하버드 스퀘어에서 그 헌책을 앞에 책상에다가 쭉 널어놓고 파는데 1불, 2불 되게 싸게 팔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잘 모르던 내 눈에도 프리드만 이름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논문집을 샀던.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요, 네. 거꾸로 돼 있어요. 맞아요. 거꾸로 돼 있어요. 네. 논문집을 직접 막 그 찾아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제 보는데 요즘에 워낙에 이제 PDF 같은 것들이 논문 같은 경우엔 다 잘 돼 있어서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 경험을 담고 있는 귀한 책이죠. 노트에 노트. 이제 그 열왕기 주석 이런 것들은 보면 도서관 책이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데 사실 절판되거나 아니면 독일에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중고 서적을 구매를 한 건데 보시면 이게 그 오래된 도서관 예. 책이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오래된 도서관 책이기 때문에 그 종이에서 냄새도 나고 이 도서관에- 도서관 냄새. 이 도서관 냄새 있어요. 도서관의 모든 미생물을 얘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책꽂이에 있는 책이 지금 한 절반 정도를 제가 다 다른 쪽에 창고에 넣고 정리를 한 상황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책을 너무 많이 그 좁은 공간에 두니까 눈도 좀 따갑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네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예.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도 얘를 열면은 눈이 따끔따끔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책인 경우엔 사실 항온 항습을 해가지고 도서관에선 잘 보관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을 좀 더 오래 보관하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여기 전체 유리를 하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오래된 책들을 예.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욥기를 제가 이제 네네네. 석사 과정 중에 논문 2개를 다 욥기로 썼는데 그때 한국에서 구한 거예요. 이 책을 한국에서 구하셨다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군 생활할 때 논문을 쓰면서 툴시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네네네. 그 주석인데 네.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중고로 샀던 책이에요. 그때. 저는 한글 책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에 한글로 된 책들도 있고 여기도 중간중간 껴있고 네.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 장이라서요.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정리가 안 된 책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정리가 안 된 책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옛날에 공부했던 거.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저쪽에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책상이 이쪽에 있으니까 아마. 네. 이거는 이제 제일 그래서 욥기 논문 쓸 때 그때 다 구비했던 책들이에요. 이게 상당수가. 네. 그 장신대에서 논문 쓰고 할 때 그랬던 것들이고. 좀 눈에 띄는 게 몇 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거 제가 우리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제가 사탄의 수용사를 썼는데 그때 욥기 본문을 다룰 때 이제 봤던 책들이 여기 지금 다 보입니다. 여기. 네. 예. 근데 교수님은 이미 예전에 다 보셨던 책들이고. 네. 네. 욥기 전도서. 예. 네. 함께 있는 책들이네요. 원래 이제 욥기를 제가 전공을 하려고 미국에 갔었는데 그래서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전공 분야를 이제 바꾸면서 욥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평생 뭐랄까 동경하는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책이죠. 워낙에 언어도 어렵고 그래서 뭐 하버드에 간 거의 유일한 이유가 욥기 이해를 위해서 언어를 좀 많이 배우고 깊이 있게 배우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언어를 많이 배운 게 평생 자산이고 많은 도움이 됐죠. 그 옆에 바로 넘어오면 구약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제 생각으로는. 근데 지금 책들은 갑자기 김교신 전집, 물론 성수용고 이런 게 있지만 밑에는 갑자기 삼국사기 신화. 전혀 지금 구약 교수님들의 이 책장에서 보기 좀 쉽지 않은 이 책들인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오해일 수도 있지만. 네네.
이거 왜 여기 있나요? 교수님? 오해이실 거고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게 인문학의 뭐 고전들이니까. 김교신 전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권은 없는데 사야 되는데, 뭐랄까, 노평규 선생님이 엮으신 전집인데, 김교신이나 뭐 한국의 중요한 인물들의 성서 해석 이런 것들은 수용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아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외에 소개한다든지 그럴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책들인데 사실은 제가 읽은 책보다 못 읽은 책이 훨씬 많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읽고 싶은 책. 은퇴하시고. 아니, 한참 남으셨는데. 금방 올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지만, 그리고 때때로 참고하는 거죠. 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서를 해석한다고 할 때 성서 자체만 보아서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렌즈를 가지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문학 이론이든지, 사회과학적인 이론이든지, 바깥의 이론이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런 걸 가져와서 해석을 할 때 자기만의 특별한 독특한 해석이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보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늘 깊이 이런 책들을 좀 그때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책들은 이제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는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지라르 이론은 실제로 이제 논문 쓸 때 제가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제 폭력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성경에 있는 타자, 우리가 악마로 보는 그런 종류의 나쁜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배후에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라르만큼 그 폭력성의 근원을 정교하게 파헤친 학자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전문가들에 비하면 잘 모르지만 그런 이론적인 틀을 가져다가 성서의 폭력적인 양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배후에 우리 자신의 문제, 욕망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할 때 많이 썼던 것 같고 한국에도 이런 책을 읽을 때 이제 영어로만 읽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전공 분야도 아닌데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게 있으면 감사하게 이제 사서 보고 그러는 것이죠. 수윤희 교수님 그 65세, 70세 헌정 논문에 이제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고난받는 종을 성서에 나오는 가장 악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므낫세와 연결해서 읽는 논문을 제가 썼는데 그때 이 지라르 논문을 많이 사용을 했고 네, 최근에 나온 뭐 다른 논문 열왕기상 13장 논문을 제가 4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도 지라르 논문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 있고 그래서 성령 구약에는 워낙에 이제 폭력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석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때는 그랬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려고 이런 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아래는 약간 이렇게 필론 이름이 이렇게 보이니까 네. 이성전기 문헌이거나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여기는 뭐 정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은데 주로 제2성전기 문헌이나 유대교 문헌 이런 책들 수용사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교과서 같은 책들 그런 책들이 주로 있고요. 뭐 소우문 쉑스터 같은 책은 굉장히 뭐 텍스트북으로 쓰기에 아주 그 중요한 책인데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 이런 걸 볼 때요.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 가서 첫 해에 레벤슨 교수님이 구약 이제 미드라시 가르치실 때 교재 중에 하나로 썼던 책이라서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그 쿠겔 교수님의 책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학부생들에게도 많이 읽히고 이거는 뭐 학부생한테 읽히기엔 너무 어려운 책이지만
그런 유대교의 성서 해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 질문들은 참 많이 하시는데 네네. 뭐 외경이나 위경, 유대교 문헌을 뭐 읽어야 되느냐 믿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랑 신앙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서 해석과 평행하는 다른 집단의 성서 해석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유사한 점도 많고 차이도 많고 유사한 점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 차이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래쪽은 민족. 네, 이건 교수님 혹시 주 관심사인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네, 그렇죠.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은 뭐 전 목사님도 많이 본 책들 아닌가요? 네, 특히 저는 사실 눈에 띄는 게 이 책이거든요. 그렇죠. 이 책. 왜냐하면 이 책은 잊을 수 없는 게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1학기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책을 보라고 숙제를 해주셨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받고 중간고사 때까지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직전 수업 때 끝나고 전 목사 점심 식사나 같이 하지. 그러고 가서 많이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책이었어요 그때 이 책. 와,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려웠던 게 저는 그냥 구약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네. 교수님의 첫 수업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나름의 방법론을 이런 책에서 다른 방법론에서 민족, 인종 뭐 이런 걸 뭘로 정의 내릴 수 있냐를 갖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책 중도. 예. 그렇죠. 뭐 이스라엘이 제 주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연구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다 이러면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이 뭐 민족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게 서구학자들의 뭐 거의 정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확립된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해요. 우리 이스라엘은 민족이었다. 고대의 민족이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대 민족이 아니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민족이 둘이 있다면 아마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근데 정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민족 의식이 강하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단일 민족 신화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세계 곳곳에 2000년간 흩어져 살았지만 민족 의식을 네네. 유지했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 때문에요? 네. 제가 연구하는 것은 그런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그 이야기, 서사적인 근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색과 언어가 같아서 같은 민족이라고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민족 집단이라도 서로 싸우면 다른 국가가 되고 또 오래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인종, 민족인 것처럼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도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뿌리에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워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자들이 인종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면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뭐 민족이다 인종이다 무슨 이런 얘기 했다가 그렇죠. 뭐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술적인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이론이 튼튼한가 아닌가를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크해야 될 이론들이 많고 뭐 나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한국 사람들이 민족, 인종에 관심이 많아서 번역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한국 책들 번역된 것들도 보고 이런 건 뭐 워낙에 유명한 책들이잖아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 이 책인데요. 상상된 공동체. Imagine Communities 이런 것들은 네.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종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민족 국가인데 그렇죠.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복잡한 문제, 그에 얽힌 복잡한 문제,
하나인데 그네들 사이에 또 급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인종, 뭐 타자, others, 한국 사람들도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인사이트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학자들의 책이나 논문에서도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야, 근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듣는 느낌. 네. 와, 예. 근데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구약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예. 플라톤 전집이에요, 이번에는. 플라톤 전집. 네. 아니, 이것도 구약, 물론, 네, 중요한가요? 이거야 뭐 네. 서양 그 모든 학문의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과 또 헤브라이즘 기독교 관련 유대 기독교라고 얘기하니까 이쪽은 그 반대편 신약 학자들이 더 많이 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것도 늘 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우리 학부생들이나 학생들에게 저의 무식이 늘 탄로가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들을 탐독하고 예. 읽고 배우고 싶은 예. 시간이 나에게 좀 은퇴 후에.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도 은퇴 후에. 하면서 이것도 이제 한 번씩 시간이 날 때 이제 한번 플라톤 국가 한번 다시 또 막 읽어봐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만 하면서 네. 만져보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 책이 네. 어제 사오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깔끔하죠. 네. 예. 여기도 비슷한 의미에서 보시는 책들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이쪽이랑 비슷하게 여기는 이제 서양의 여러 이론들, 그러니까 현대 사상가들의 이론들이고 이거는 얘네들은 이제 거의 진짜 그 미래움이라고 하는 예, 얘네들은 예. 좀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이건 들레즈, 워낙 중요한 레비나스. 뭐 예. 학자들이라서요. 들레즈나 이런 것들도 다 논문에서 여러 번 사용을 했고 아우어바흐 미메시스야 뭐 문학 이론에서 워낙 중요한 사람이고 데리다 뭐 그라마톨로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읽어야 되는 근데 읽다 보면 네. 그래도 조금씩 깨달음이 있는 워낙 중요한 분들이니까 그렇고요. 에릭 합스봄은 뭐 이쪽에 만들어진 전통에서도 있지만 저는 그 역사의 구성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보다는 과거를 현재의 우리의 필요를 반영해서 과거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일반인들이 보면 좀 과격한 생각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구성하는지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책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과거가 과거의 전체는 아닌데 일부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홉스봄 같은 사람들은 그런 past and present 잡지까지 있어요. 시작을 past and present라는 잡지 맞을 거예요. present and past인가? 그런 잡지까지 낼 정도로 그 한 분야를 여신 분이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뭐 화이트헤드야 워낙에 유명한 과정 철학자고 예, 맞습니다. 뭐 조지 캠벨 이거는 뭐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거는 성서에 있는 영웅 이야기가 워낙 많고 그런 민담적인 전승의 배우를 캠벨만큼 광범위하게 연구한 또 학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서도 사람들의 이야기고 민담에서 유래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책도 비슷한 이쪽도, 느낌이네요. 네,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러 가지 이론, 여기는 이제 탈식민주의 이론이라든지 그런 에드워드 사이드, 호미바바 이런 쪽의 이론들. 이것도 제 전공 분야는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탈식민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비평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 학위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전통적인 방법론만 쓰시는 분들이라. 근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독자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많이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약자들,
경계에 선 사람들, 여성, 타자에 대한 그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뭐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잘 모르죠. 이쪽이 더더욱 그런 책들로 딱 보이네요. 예, 여성, 네. 그다음에 여기 배제와 포용 등. 네. 여기 중간에 딱 나와. 예,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크리스테바 같은 학자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화주의, 상호 텍스트 이론 이런 것들을 주창한 아주 중요한 이론가인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intertextuality 이런 것은 중요하게 사용한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떤 뭐랄까 우리가 닫혀 있는 마인드를 물꼬를 터주는 해방감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크리스테바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쪽은 딱 봐도 신화. 네네. 신화입니다. 이쪽은. 네. 그 유명한 황금가지도. 예. 네. 있고요. 평신도 분들이나 일반인은 뭐 신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우리 연구가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신화가 과거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했던 방식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화가 그 사람들의 과학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한, 논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계절이 있고 이때는 생명이 시작되고 저때는 죽는다. 이것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경험한 바는 있는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대인들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허구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 허구적인 이야기가 고대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제공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인간이 뭐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늘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세상의 이해를 표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다양한 신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그 배후에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성서의 신화적인 부분이 있는 본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본문의 효용 가치, 그리고 그 본문이 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런 부분을 이제 학부생들 강의할 때 일러주는 것이 성서의 그 의의를 알려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은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제대로 읽어본 친구들이.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신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까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양한 신화 책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손이 많이 가고 읽어보려고 하고, 워낙 재밌어요. 북유럽 신화 같은 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토르 이로 나오는 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딱 그거죠. 로키, 토르 이런 거. 북유럽 신화도 이제 워낙에 그쪽 서구에서는 유명해서. 근데 영화를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는지. 근데 그렇죠. 책들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어디에서 기인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 사이에 이렇게 제 책이 이렇게 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화 파트에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신 책이 이렇게 네. 딱 껴 있습니다. 신화 파트에 있으면 안 되는 책인데,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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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은혜 파트. 네, 그렇습니다. 네, 신화 쪽이고요. 이쪽에 오니까 구약이 슬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쪽은 네.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구약이네요. 그 구약에서 공부하는 책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요. 네. 이제 제 전공 분야들이 이제 창세기 관련한 책들이 여기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오경과 창세기 논문을 또 그 야곱 이야기로 썼고 창세기이기 때문에 오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주로 있습니다.
논문 쓸 때 다 중요하게 보셨던 책들인가요? 다는 아닌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몇 번 정리가 되면서 다 섞이긴 했는데 주로 이제 많이 봤던 책들이 여기 있죠. 그 반시리스 같은 학자는 오경에서 워낙 중요한 야위스트 문헌의 이제 그 포로기 후대 연대를 주장했던 학자인데 제가 학생 때부터 굉장히 그 좋아했던 학자예요. 워낙에 그 과격한 이론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그 읽을 때마다 해안이 돋보이는 뭔가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끈질긴 학자적인 근성이 있는 그래서 워낙에 성격이 강해서 동료들은 많이 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학자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이 책은 수업할 때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책인 것 같습니다. 편집자로서의 그 성서에 이제 편집자와 저자에 대해서 개념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편집자냐 저자냐 하는 것은 고전적인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썼느냐 아니면 자료를 모았느냐.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2000년대에 와서 이렇게 두껍게 그 문제를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뭐 프리드만의 Who Wrote the Bible은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 비평의 고전이죠.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자료 비평.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은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예전에 학생 때는 저희가 이제 읽으면서 정리하기에는 좋았던 그런데 이미 이제 그런 자료 비평의 시대는 많이 지나갔다. 이런 프리드만의 이런 책도 이제 예전에 학생 때는 이런 책이 너무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JDP를 다 구분을 해줘가지고 아예 이렇게 색깔을 구분을 해줘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어떤 게 J고 어떤 게 P고 막 이런 거 보고 했던. 이거 옛날에 수업할 때 교수님이 이거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색으로 다 나눠놨다고.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이런 종류의 자료 비평과는 다른 방식으로 본문을 많이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는 않는데 여전히 베라우젠을 읽는다거나 노트를 읽는다거나 할 때 그 당시에 학자들이 어떻게 나눴는지 보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한국에 소개됐었던 크놀 교수님 책도 있네요. 네, 이스라엘 크놀 교수님의 책인데 한국에 소개된 책이랑은 그 전혀 다른 책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크놀 교수님이 두 가지 페르소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페르소나가 있다고 봐야죠. 그 양반은 워낙에 유대교 그러니까 주리즘 전공으로 하시다가 성서학도 하시고 상당히 대중적으로 그 프로바카티브한 급진적인 책들 아니면 그런 파퓰러한 책들도 쓰시고 하면서 지금 번역된 책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인종적 기원, 민족적 기원 이런 내용을 쓰신 재밌는 책인 것 같은데 얘는 오경 연구에서 그 P와 H, 홀리니스 스쿨이라고 그 레위기의 특정 부분에 홀리니스 스쿨에 대해서 그런 연대 측정에 대해서 그 기존의 학자들, 서구 유럽의 학자들의 그 가설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강하게 부정을 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그냥 비평적인, 굉장히 비평적인 측면에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우리 그 제 석사학위 때 지도 교수셨던 우리 레벤슨 교수님 책들이 여러 개가 있고 제가 번역했던 신의 상과 시온과 창조화학의 잔존 작은 책이지만 여기에 있는 책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교재로 제가 많이 사용했던 니콜슨의 그 오경 형성사에 대한 그 베라우젠의 레가시를 설명을 한다. 그 자료 비평의 역사를 설명을 이 책처럼 잘한 책은 없어서 제가 그 교재로 한동안 많이 사용했었죠. 매주 이거 숙제했던 매주 읽고 요약해와라. 그 책이었습니다 그때. 아 표지만 봐도 그죠. 아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창세기 전공이니까 창세기 관련된 제가 주로 봤던 책들이 여기 쭉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을 보자면 자료 비평에 고전적으로 프리드만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 이제 제가 따르거나 학자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모델은 독일의 유럽 학자들의 모델, 그러니까 자료 비평과 편집 비평을 혼합한 그런 복잡한 모델을 그냥 쉽게 편집사적 모델이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P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완벽한 편집사는 아니고 복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시작한 학자들이 이제 렌토프랑 블룸 같은 학자거든요. 그래서 렌토프 책은 저쪽에 있는 것 같고 블룸 책이 이제 이 두꺼운 책이 이제 블룸의 이거는 족장사만 했는데 요만큼이에요. 근데 글씨 폰트 크기가 아이고 뭡니까 이거. 아이고. 이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이거 어떻게 봐. 거의 사람을 고문하는 정도의 수준의 아이고. 책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블룸을 이해를 안 하면 그쪽 논의에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 두 개거든요. 블룸이 이게 그 자기 모델을 오경 전체에 확대한 것이고 이것은 족장사만 한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책이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왔는데 얇네요. 그래도 얘는 조금. 네, 이거는 훨씬 더 스케치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자세하게 모델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더 큰 스케치로 적용만 한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뭐 논거를 그쪽에서 또 개진을 하긴 했으니까 중요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중요한 학자들의 그 책들이 쭉 있고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석서들을 꽤 많이 참고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의 주석은 잘 보이진 않네요. 주석은. 주석서들은 창세기의 경우는 주석서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고요. 다른 주석서가 여기 뒤에 이제 저 뒤에 보면 이제 주석서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 주석서들은 보통 어코던스나 로고스나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석서들을 이제 사서 모으는 작업은 어느 순간에 이제 중단을 했고요. 어차피 이제 책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석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주석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주로 직접 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걸 보고 하는 것을 주석서를 보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양식 비평에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구조 분석을 하고 그것을 주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참고하면서 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주석서를 많이 보지는 않고 이론서들 관련된 서적들을 주로 보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쭉 5경까지 있다가 신명기 쫙 보이네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쪽에 나올 법한 책들이 있는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이 책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줄 알고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건 청나라 황제의 강남 지식인 길들이기예요. 중국 관련된 책인데 중국에 왜 갑자기 여기 이 5경 파트에 왜 이 책이 있을까요, 교수님? 혹시 정리가 이쪽에 없어야 되는 친구들 아닌가요? 뭐 정리가 안 돼서 있는 측면도 약간 있기는 한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청나라에 대한 책들이거든요. 다 이게 역사와 관련된 책들도 있고 청나라에 관련된 만주족의 정체성 이거 다 유명한 책들인데 이 병자호란에 관련된 뭐 역사 평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청나라 시절에 한국의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한 건데 중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구체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 보셨겠지만 전 목사님은 저는 겉에만 보고요. 그러니까 한글이 아니에요. 또 이 책이 우리 전 목사님이 겉에만 보고 내용을 안 봤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질문인 거죠. 왜 저걸 봤느냐 하는 것이. 그렇군요.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그 목차에 중국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6절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중국과 그것의 타자라고 돼 있죠. 중국과 변방의 오랑캐들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했던
여러 논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관련된 그 문제를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맥락 속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저의 과제였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청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아주 재미난 위치가 있거든요. 여진족이 청나라를 창설을 하고 명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중국이 됐잖아요. 여진족이. 그러니까 오랑캐가 중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진족, 만주족이 중국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이 이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은 그 여진족이 한족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여진족의 영향,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었어요. 미국 학자들이 그 여진족의 타자성, 이민족성의 가치에 대해서 발굴을 새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겠네요. 마지막, 그러니까 근대 현대로 넘어오기 마지막 나라가 청나라였잖아요. 청나라에서 다시 이제 그 고대 시대가 끝나고 근현대로 넘어오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뿌리에 그런 여진족의 그 유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웬만하면 지우려고 중국 사람들은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가치를 다시,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죠, 이 다이나믹이. 외부인이 그 가치를, 그렇죠, 이민족성을 그렇죠. 보려고 하고, 그래서 다툼도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관계를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가 사용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 밑에 있는 책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관심이 없으신 책들인가요? 이제 여기 손가기 쉽지 않은데요, 여기?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제 제가 자주 안 보는 책들, 조금 덜 보는 책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고요. 구약 신학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책들이 구약 신학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구약 신학이 재밌기는 한데 제가 가장 그래도 다른 관심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책들이기 때문에 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 진짜 교수님의 중요한 책들은 이쪽에 있을 것 같군요, 이쪽에. 그렇죠. 예. 넘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